50세의 꽃집에서 꽃만 가꾸려고 했는데 누군가 제 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몸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제 안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50세 과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서윤이고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태민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3년을 버텨왔죠. 처음 2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태민이가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화장실에서 칫솔 하나만 있는 걸 볼 때마다, 밥상에 그릇 하나만 놓을 때마다 모든 게 혼자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옆자리가 너무 차갑고 조용해서 가끔 베개를 끌어안고 울기도 했어요. 태민이 채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는 더 외로웠고요. 여자로서의 감정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영원히 잠들 줄 알았어요. 3년째인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허해요. 딸 지민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꽃이나 팔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지난달 비 오는 목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정말 세게 불더라고요. 오후 4시쯤 꽃들 정리하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간판이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 무거운 걸 혼자서 어떻게?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막막했어요. 업체 부르면 돈도 나가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깨가 정말 넓고 강인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왠지 섹시해 보였어요. 태민이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그 남자분이 말없이 다가와서 간판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도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우리 손이 닿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이었는데 따뜻하고 거칠고 힘이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이 닿은 곳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그분이 혼자서도 충분하다면서 간판을 뚝딱 세워주는 거예요.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등 근육이 셔츠 사이로 보이더라고요. 3년 만에 보는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우산까지 씌워주면서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드리려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서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아랫배가 조여오는 거예요. 50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감정이 생긴 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특히 손이 닿았을 때의 그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거친 손가락, 따뜻한 체온. 태민이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태민이는 사무직이어서 손이 부드러웠는데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런 비교를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간 건 아닐까요? 3년 만에 느끼는 이런 설렘이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어요. 3일 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간판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를 나눴는데 이름이 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옥수리 일을 한다면서요. 김민석. 이름도 강인한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도 낮고 깊었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간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면서 선반도 좀 낡아 보인다고 새로 만들어드릴까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민석 씨는 이미 치수를 재고 있었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민석 씨가 선반을 재는 동안 저는 계속 그분을 훔쳐봤어요. 일할 때 집중하는 모습, 이마에 맺힌 땀방울,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의 근육. 모든 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석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꽃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선반 만들어주고 화분 정리도 도와주고 심지어 꽃에 물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민석 씨가 분무기로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물방울이 그분 손등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물방울을 닦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냥 물방울인데 왜 그렇게 섹시해 보이는 거죠? 그분 손등에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보면서 제 입이 바짝 말랐어요. 민석 씨 손을 자세히 보니 정말 남자다운 손이었어요. 굵직한 손가락, 약간 거친 손등,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손이 제 몸을 만진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까지 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리겠다고 제안했을 때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끓이면서 계속 민석 씨를 힐끔거렸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그분이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 눈빛에도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고요. 커피를 들이면서 손이 또 살짝 닿았어요. 이번에는 일부러였을까요? 그 순간 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0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민석 씨가 혼자 사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꽃집 혼자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서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석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어봤더니 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잃었다는 말은 안 했지만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 일상의 소소한 일들. 대화할 때마다 민석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민석 씨가 웃을 때면 더 그랬어요. 평소에 무뚝뚝해 보이다가 갑자기 웃으면 인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럴 때면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민석 씨가 일하다가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어요. 제가 핀셋으로 빼드린다고 그분 손을 잡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남자 손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진 거였어요. 따뜻하고 거칠고 그 손을 만지면서 온몸이 간지러웠어요. 민석 씨도 제가 손을 만지는 동안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시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나서 상처 부위를 확인한다고 그분 손가락을 만졌어요.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손가락 끝을 살짝 어루만졌는데 그 순간 민석 씨가 작게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 민석 씨를 보니 그분도 저를 뜨겁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시를 빼고 나서도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어요. 민석 씨도 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어요. 민석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게. 3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에 온몸이 떨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석 씨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죄송하다고 민석 씨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오히려 좋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서 떨어졌지만 그 짧은 키스가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3년 만에 다시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석 씨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분 목소리, 웃는 모습, 따뜻한 손, 그리고 오늘의 그 키스까지요. 입술에 아직도 그분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민석 씨를 상상하면서 그분이 저를 안아준다면 어떨까, 더 깊은 키스를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에 몸이 뜨거워졌어요. 태민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이렇게 강하게 원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네 꽃집에 요즘 남자가 자주 온다더라. 뭔가 수상하지 않냐. 남편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그런다더라.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이 뭔가 친밀해 보였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귀에 들어와도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사실 키스는 했죠. 하지만 그걸 누가 봤을까요? 은행에 갔을 때도 창구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미용실에서도, 약국에서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진 건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딸 지민이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미리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관계냐고 따지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시장 사람들이 큰 이모한테 전화했다면서 엄마, 꽃집에 자주 오는 남자가 있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사람이 뭔가 친밀해 보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민석 씨에 대한 강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키스까지 했었거든요. 그냥 간판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이웃사촌이라고 변명하듯 말했지만 지민이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민이가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 겨우 3년. 태민이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제가 나쁜 여자인 건 아닐까요? 지민이는 밤늦게까지 저를 설득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요즘 혼자 사는 여자들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 사람에 대해 뭘 아냐면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민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성급한 건가? 민석 씨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하지만 민석 씨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 목소리,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키스. 모든 게 그리웠어요. 다음 날 민석 씨가 꽃집에 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차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민석 씨가 오늘 좀 어색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당분간 좀. 제가 말끝을 흐렸더니 민석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알겠다고 하면서 민석 씨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석 씨는 정말로 꽃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문을 쳐다보면서도 오지 말라고 한 건 저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꽃에 물을 줄 때마다 민석 씨가 했던 것처럼 분무기를 사용했어요. 물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질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후의 키스도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민석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한옥 완성됐다고 구경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단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따라 나섰어요.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발길이 저절로 향했어요. 사실 민석 씨와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한옥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전통 한옥이었는데 민석 씨가 직접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멋있다고, 손재주가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민석 씨가 뿌듯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그리고 민석 씨와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옥 안은 정말 고요했어요. 마루에 앉아서 민석 씨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뜨겁고 간절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을 보면서 온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민석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천천히 가까이 왔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오기를 바랐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꽃집에서보다 훨씬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어요. 민석 씨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지고 저도 그분의 어깨에 팔을 감았어요. 키스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붙어 있게 되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면서 온몸이 밀착되었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가슴팍의 단단함.
잠시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더 가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빈 방으로 이어진 문 앞에서 민석 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괜찮냐고,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한 마루바닥뿐이었죠.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 부드러운 손길, 사랑스러운 속삭임. 옷을 벗는 것조차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를 확인하고, 어루만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어요.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도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었어요. 아프지 않게, 놀라지 않게.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완전히 만족했어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게 하나가 되면서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세에 이런 열정과 황홀감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끝나고 나서 민석 씨 품에 안겨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후회하지 말자고, 우리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태민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석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완벽한 행복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가 우연히 한옥 앞에서 저와 민석 씨가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서울에서 일찍 내려와서 꽃집에 들렀다가 제가 없어서 찾아다니던 중이었대요. 지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정리했다고 해도 뭔가 달라 보였을 테니까요.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도 부어 있었고 지민이가 못 알아볼 리 없었죠. 이건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젓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실망이라고, 아빠한테 어떻게 면목이 있냐고 하면서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석 씨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가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와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지민이는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고 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아빠 친구분들이 뭐라고 할지.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가 그 남자와 관계까지 가진 거냐고, 얼굴만 봐도 안다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들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 나는 태민이의 아내였어. 아직도 그의 아내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50세인 제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죠? 민석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행복감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민석 씨가 꽃집에 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관계 정리하자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고요. 민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정말 그게 제 마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한옥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은 뭐였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전혀 아니었지만 현실이 그랬어요. 사회가, 가족이, 모든 게 우리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알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떠날까 하고 민석 씨가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민석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문은 더 커졌고 사람들 시선은 더 차가워졌어요. 특히 한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또 있었나 봐요. 슈퍼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서윤이가 정말 그 남자와 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저는 그냥 꽃집에서 꽃이나 팔며 버텼어요. 하지만 밤마다 민석 씨가 그리웠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한옥에서의 그 시간들,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된 그 순간들. 꿈에서도 민석 씨가 나왔어요. 몸이 그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거친 숨소리,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황홀감. 3년 만에 깨어난 감각들이 다시 잠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5일째 되는 날 아침,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석 씨가 한옥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목재가 떨어져서 손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지민이 걱정도, 소문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석 씨가 다쳤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민석 씨는 침대에 누워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석 씨가 왜 여기에 왔냐고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분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 숨지 않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석 씨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서윤 씨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석 씨가 저를 정말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한옥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그때부터 저는 당당해졌어요. 지민이한테도 말했어요. 엄마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민이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석 씨가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제가 민석 씨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밝아지는지도 보면서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민석 씨와 저는 공개적으로 연인 사이예요.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뭐가 부끄러운가요? 다음 달이면 조용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5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사랑이지만 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어제 저녁 꽃집 앞 벤치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분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50세에도 이런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구나.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정말로 누군가 제 몸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3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안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자로서의 감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50세든 60세든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저처럼 다시 흠뻑 젖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사랑도 욕망도 행복도 모두 다시 느낄 수 있어요. 늦은 사랑은 없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늦지 않은 사랑과 뜨거운 행복이 찾아가길 바라요.